이서방, 최서방,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사람이 죽게 생겨. 누가 좀 나서봐. 모두 길을 비켜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당장. 70평생 시장 바닥에서 일하며 키운 딸들. 큰딸은 변호사와 둘째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했죠. 그런데 위급한 순간 이 엘리트 사위들이 보인 건 비겁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무시했던 막내 사위가 움직였습니다. 가슴 속에 눌러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김 여사가 VIP룸 테이블에 단정하게 앉아 손목시계를 힐끗 봅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울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평생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비 오나 눈 오나 좌판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손님들 눈치 보고 도매상들이랑 흥정하고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하죠.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제가 예약한 곳이니까 좋은 음식 드시게 해드릴게요. 테이블 맞은편에는 첫째 사위 이준혁이 앉아 있습니다. 38살, 대형 로펌 태평양의 파트너 변호사. 명품 톰 브라운 수트에 반짝이는 금태 안경.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어요. 손목에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빛나고 있죠. 형님, 오늘 장모님 모시는 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번 달 보너스 받았거든요. 옆에는 둘째 사위 최진우가 앉아 있습니다. 35살, 삼성전자 부장. 체육관에서 단련한 듯한 당당한 체격에 자신감이 넘쳐요. 정장핏도 완벽하고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벤츠 차키가 놓여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들 고맙네. 그래도 내가 낼란다. 오늘은 내가 부른 자리니까. 김 여사가 흐뭇하게 웃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각자 남편 옆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얼굴이에요. 어머니, 오늘 막내 처남 보신다고 하셨죠? 진주가 드디어 결혼한다니 축하드려요. 첫째 사위가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그래, 우리 진주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다는데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일지 기대가 되네. 김 여사의 얼굴에 기대감이 역력합니다. 세 딸 중에서도 가장 예쁜 막내딸 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그런 진주가 선택한 남자라면 분명 훌륭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큰딸과 둘째 딸도 좋은 사위를 봤는데 막내는 더 잘 만났으면 하는 게 김 여사의 솔직한 바람이었어요. 어머니, 진주는 외모도 좋고 스펙도 괜찮으니까 좋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혹시 의사? 아니면 교수? 둘째 사위가 웃으며 추측합니다. 글쎄,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안 물어봤어. 오늘 보면 알겠지. 김 여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문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먼저 들어와요. 역시나 예쁩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원피스.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그래도 빛이 나는 얼굴이죠. 어머니, 언니들, 형부들, 안녕하세요. 진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 여사의 환한 얼굴이 순간 멈춥니다. 진주 뒤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서는데 김 여사의 눈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키는 165cm 정도? 진주보다 오히려 작아 보일 정도예요. 왜소한 체구의 소위 말하는 못생긴 외모의 남자입니다. 코는 낮고, 눈은 작고, 이마는 넓고, 얼굴형은 납작해요. 낡은 검은색 정장은 어깨가 헐렁하고
팔 길이도 맞지 않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넥타이는 매듭이 삐뚤어져 있고 머리는 성에 없이 빗어 넘긴 모습이에요. 제 약혼자 박봉식이에요. 진주가 환하게 웃으며 봉식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진주는 행복해 보이는데 김 여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요.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박봉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봉식이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양손은 바지에 붙여놓았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여요. 긴장한 게 역력합니다. 김 여사의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을 꾹 다물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짓을 주고받아요. 언니, 저 사람 진짜. 둘째 딸이 작은 목소리로 큰딸 귓속말을 합니다. 진주가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세상에, 우리 집안 체면이. 큰딸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첫째 사위 준혁과 둘째 사위 진우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해요. 준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는 듯한 얼굴을 짓고 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무거운 침묵이 VIP룸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에요. 자, 자리에 앉으시게. 김 여사가 겨우 입을 엽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 배어 있어요. 방금 전까지 기대에 부풀어 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라진 톤이죠. 봉식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를 끌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에요. 진주는 옆에 앉으면서 봉식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그 손을 향해 있는 게 느껴져요. 봉식이 자리에 앉자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훤칠한 형부들 옆에 앉은 봉식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이거든요. 키 큰 사마귀와 메뚜기 사이에 낀 작은 팔이 같달까요. 첫째 사위 준혁이 손목시계를 힐끗 보는 척하며 팔을 들어 올립니다. 롤렉스 데이토나가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요. 3천만 원은 좋게 넘는 시계죠. 아, 벌써 6시 10분이네. 시간이 빠르네요. 준혁이 일부러 시계를 더 드러내며 말합니다. 둘째 사위 진우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외제차 차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아요. 벤츠 마이바흐 엠블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억대가 훌쩍 넘는 차죠. 장모님, 오늘 제 차 타고 오셨죠? 요즘 신형이라 승차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진우가 은근히 자랑하듯 말합니다. 봉식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더 숙여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욱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천안분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이 봉식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공손한 척하지만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어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학벌 중요하잖아요. 아, 지방 전문대요. 이름 없는 학교라.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봉식이 고개를 더 숙이며 소박하게 답합니다. 김 여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어갑니다. 아까보다 더 냉랭해진 얼굴이에요. 입꼬리가 실룩 내려가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전문대요? 아, 그래요. 준혁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은 전문대도 괜찮죠. 실무 위주로 배우니까. 전 서울대 법대 나왔지만 뭐 학벌이 다는 아니니까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학벌을 자랑하는 거죠. 차는 뭐 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차 있잖아요. 출퇴근도 편하고. 둘째 사위 진우가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물어봅니다. 아직 차는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봉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아, 환경. 좋은 생각이네요. 전 회사에서 차량 지원받아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거긴 하지만 진우가 겸손한 척하지만 자랑하는 투로 말합니다. 큰딸이 진주를 향해 노골적으로 걱정하는 척해요. 어머, 진주야. 응. 언니?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큰딸의 말투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가득해요. 둘째 딸도 거들어요. 맞아, 진주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언니들 사위 좀 봐. 그런데 넌 네가 좋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말끝을 흐리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죠. 네가 제정신이냐는 뜻이에요. 김 여사는 말없이 진주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이 가득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을 저런 남자한테 보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진주는 고개를 떨구고 봉식은 미안한 듯 몸을 더 움츠립니다.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봉식을 더욱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직업은 뭐 하시나? 김 여사가 마지못해 묻습니다. 물어보기도 싫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던진 질문이에요. 작은 중소기업 다닙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거기까지 출퇴근하면 멀겠네. 예,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연봉은? 김 여사의 질문이 점점 더 직설적이에요. 그냥 먹고 살 만큼입니다. 4천 정도. 봉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첫째 사위 준혁이 피식 웃어요. 자기는 연봉이 2억이 넘는데 4천이라니. 둘째 사위 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자기도 1억 5천은 받는데 말이죠. 분위기가 얼어붙어요. 웨이터가 전차에 요리를 가져다 놓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담긴 음식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해요. 김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일해서 키운 딸들인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키운 딸들인데, 큰딸이랑 둘째는 그래도 번듯한 사위를 얻었는데,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한 막내는 왜 저런 남자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김 여사는 봉식의 됨됨이를 제대로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김 여사가 봉식에게 물을 따라 달라고 합니다. 봉식이 황급히 일어나 주전자를 드는데 손이 심하게 떨어 테이블보에 물자국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제가 닦을게요. 긴장? 뭐가 긴장돼? 양심에 찔리는 거라도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장모 앞에서 왜 그리 떨어? 사내 대장부가 김 여사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봉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입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잘못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자네,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진주 얼굴 보고 덤비는 거 아니요? 식탁이 조용해져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김 여사를 바라봅니다. 자네 거울은 보고 사나?
진주랑 자네 어울린다고 생각해. 솔직히 우리 딸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요. 냉정하고 독한 말이에요.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이죠. 진주가 엄마 하고 소리치려 하지만 김 여사가 더 큰 목소리로 막습니다. 가만히 있어, 진주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봉식은 잠시 침묵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허허 웃으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예,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진주가 아깝죠. 진주는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잖아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못생겼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김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에 조금 의외라는 얼굴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도 결혼하겠다는 거요? 참 뻔뻔하네. 예. 그래서 제가 평생 진주 보디가드로 살려고요. 봉식이 처음으로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떨리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어 있어요. 장모님, 저도 진주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하시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고, 밤에는 빌딩 청소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봉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요. 사람 귀한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진주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못생겼어도 돈이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주를 평생 소중하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는 뭔가 마음 한구석이 건드려지는 걸 느낍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평생 딸들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에 물집 잡히고 겨울에 동상 걸리고 여름에 땀 범벅이 되면서도 딸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려고 악착같이 일했던 날들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감추지 못해요. 말은 그럴싸한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때 첫째 사위 준혁이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처남, 그건 좀 오글거리는데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와이프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어요. 둘째 사위 진우도 거들어요. 맞아요. 현실을 봐야죠. 집은 어디 살 건데? 애 낳으면 육아는 어떻게 할 건데? 4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어요.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갑니다. 식사가 이어지고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봉식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진주도 입맛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옆홀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와요. 아버지, 아버지. 누구 좀 도와주세요. 비명소리와 함께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김 여사 일행이 있는 VIP 룸 문이 벌컥 열리고 웨이터가 황급히 뛰어들어와요. 저기 손님들 중에 의사분이나 응급처치 아시는 분 계세요? 옆 홀의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 음식이 목에 걸리신 것 같아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 여사 일행도 황급히 옆 홀로 이동해요. 옆 홀에는 팔수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목을 부여잡으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떡이 목에 걸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의 가족들이 노인을 둘러싸고 울부짖고 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눈이 뒤집히고 손발이 경련하듯 떨리며 몇 분만 더 지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김 여사가 급히 사위들을 돌아봅니다. 이서방, 최서방,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사람이 죽게 생겼어. 첫째 사위 준혁이 벌떡 일어서더니 황급히 뒷걸음질을 칩니다. 장모님, 저는 법률 전문가지 의료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잘못 건드렸다가 의료사고로 고소당하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수십억인데 한 푼도 안 남을 수 있다고요. 준혁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사람보다 자기 재산이 먼저인 거죠. 김 여사가 둘째 사위를 봅니다. 최서방, 그럼 자네라도 좀 도와봐. 둘째 사위 진우는 아예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립니다. 형님, 형님이 의료 드라마 자문도 했다면서요. 형님이 해요. 저는 이번 달 임원 승진 심사가 있어서 절대 사고 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급 누락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우도 자기 승진만 걱정하고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더 젊잖아. 네가 해. 형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잖아요. 형님이 하세요. 두 사위가 서로를 떠밀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듯이요. 그 사이 노인의 숨은 점점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변하고 손발의 떨림도 점점 약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당황해서 소리만 지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김 여사는 그 꼴을 보며 이를 악물어요. 이것들이 사람이냐? 학벌이 뭐가 중요하고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김 여사의 눈에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 차오릅니다. 바로 그때 봉식의 눈빛이 번뜩 변해요. 평소에 소심하고 소박하고 주눅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냉철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비켜주세요. 우렁찬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집니다. 아까 그 떨리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강인하고 당당한 목소리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봉식을 바라봅니다. 봉식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풀며 노인에게 달려가요. 길을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하며 길을 터줍니다. 봉식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해서 본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봉식이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해요. 동공 반응도 확인합니다. 기도 폐쇄 같아요. 하임리히법 시행하겠습니다. 봉식이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등 뒤에서 노인의 배를 움켜쥡니다. 주먹을 쥐고 명치와 배꼽 사이에 정확히 위치시켜요. 하나, 첫 번째 강력한 압박. 봉식의 팔에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노인의 몸이 들썩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둘, 두 번째 압박.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봉식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노인의 몸이 크게 들썩이지만 여전히 이물질은 나오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김 여사도 두 손을 모으고 봉식을 바라봐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압박. 봉식이 있는 힘을 다해 밀어 올립니다. 퇴. 노인의 목에서 떡 조각이 튀어나옵니다. 손바닥만 한 떡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요. 컥, 컥, 콜록. 노인이 크게 기침하며 숨을 몰아쉽니다. 새파랗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봉식은 박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힙니다.
재킷을 베개 삼아 노인의 머리 밑에 받쳐주고 맥박을 다시 확인해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으십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봉식이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응급구조사 같아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봉식을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여요. 노인의 가족들이 봉식에게 달려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먹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노인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봉식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려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기도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식이 침착하게 조언합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해요. 방금 전까지 주눅 들어 있던 그 소심한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거든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노인을 들것에 옮깁니다. 봉식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구급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싣고 떠납니다. 사태가 진정되고 홀 안이 조용해집니다. 봉식이 바닥에 떨어진 자기 재킷을 주우려는데 가방이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요. 낡은 수첩 한 권이 김 여사 발 앞에 떨어집니다. 김 여사가 그것을 줍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는데 수첩 안에는 봉식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행복요양원 봉사 시작, 응급처치 교육 수료, 치매 어르신 케어 교육 이수.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요양원 봉사를 다녔다는 기록이에요. 주말마다, 명절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수첩 뒤쪽에는 어르신들이 써준 비뚤비뚤한 편지들이 끼워져 있어요. 봉식아, 고맙다. 넌 천사야. 김순자 할머니. 봉식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떡해요. 우리 손자보다 낫네. 박철수 할아버지. 이 청년은 진짜 효자야. 누가 이 청년을 며느리로 데려가면 복 받을 거야. 이영희 할머니. 김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하임리히법도 그곳에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 수없이 훈련한 결과였던 거죠. 방금 그 능숙한 동작은 10년간 매주 훈련한 결과물이었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들어 봉식을 바라봅니다. 봉식은 아직도 넘어진 물건들을 주우며 미안해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흐릅니다. 김 여사는 그날 밤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해온 몸, 70평생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몸이 드디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고 아침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김 여사가 부엌에서 쓰러집니다. 큰딸이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러 왔다가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걸 발견해요. 김 여사는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과로와 탈수 그리고 만성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사흘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누워있는 김 여사에게 첫째 딸이 전화를 걸어 사위에게 연락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위 준혁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몸은 좀 어떠세요? 김 여사가 힘없이 대답해요. 그냥 좀 피곤한 거야. 괜찮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대법원 변론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진짜 저희 집 갈 시간도 없습니다. 애들 못 본 지도 일주일도 더 됐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바쁜 척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에요. 그래,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제가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둘째 사위 진우에게서도 전화가 옵니다. 장모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장모님, 병원비 1,000만 원 넣어드렸으니까 좋은 병실 쓰시고 간병인도 고급으로 쓰세요. 돈으로 해결되는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진우의 말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에요.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듯이 말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가봐야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 간병인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임원 승진 발표가 있어서요. 김 여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쉽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해요. 반면 봉식은 다릅니다. 상견례 다음 날부터 봉식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 여사의 집에 들립니다. 회사 가기 전에요. 안산까지 출퇴근하는데도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도 김 여사의 집에 들러 죽을 끓여놓고 갑니다. 첫날 김 여사가 놀라서 물어요. 박서방, 자네 회사는 어떻게 하고? 괜찮습니다. 일찍 출근하면 되니까요. 장모님, 이거 단호박죽인데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많이 끓여드렸거든요. 봉식이 환하게 웃으며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아요. 냉장고에 반찬도 좀 만들어뒀으니까 드시고 물도 여기 정수기에 받아뒀습니다. 김 여사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퇴근 후에는 또 들립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요. 회사에서 안산에서 김 여사 집까지 또 1시간 반을 지하철을 타고 와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다리 좀 주무를게요. 봉식이 투박한 손으로 김 여사의 무릎과 종아리를 주물러 줍니다. 요양원에서 배운 마사지 방법이에요. 처음엔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손길입니다. 자네, 집은 언제 가고?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사니까 상관없어요. 장모님이 더 중요하죠. 김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김 여사지만 이 따뜻한 손길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져요. 사흘째 되던 날, 봉식이 김 여사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요. 장모님, 발 좀 담그세요.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아이고, 그건 내가 하지. 제가 할게요. 요양원에서 맨날 하던 거예요. 봉식이 조심스럽게 김 여사의 발을 씻겨드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까지 해줘요.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김 여사의 몸이 많이 회복됩니다.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돈만 보냈죠. 하지만 봉식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과 저녁으로 들렀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김 여사가 말합니다. 너희 사위들은 참 바쁘구나. 일주일 동안 얼굴도 못 봤네. 큰딸이 변명해요. 어머니, 오빠가 정말 바빠요. 대법원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둘째 딸도 거들어요. 우리 남편도 승진 발표 때문에 정신없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죠. 바쁜 건 핑계고 결국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봉식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죠. 김 여사가 온 가족을 급히 소집합니다. 큰딸, 둘째 딸, 막내딸 진주, 그리고 새 사위까지 모두 모이라고 해요. 일요일 오후 김 여사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아요. 언니, 어머니가 우리를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을까? 글쎄, 혹시 유산 배분? 두 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김 여사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적지 않거든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강남이에요. 첫째 사위 준혁과 둘째 사위 진우도 기대에 찬 표정입니다.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은 엄숙합니다. 김 여사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봉식의 손을 꼭 잡아요. 봉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봅니다. 너희들, 엄마 말 잘 들어라.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해요. 내가 한 달 전에 쓰러졌을 때 너희 사위들이 뭘 했는지 아냐? 큰딸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건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하는 중이야. 김 여사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합니다. 첫째 사위는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어. 식당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재산 걱정부터 했지. 준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둘째 사위는 승진에 방해될까봐 고개를 돌렸어. 사람 목숨보다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했지. 근데 이 박서방은 어땠냐? 망설임 없이 사람부터 살렸어. 고소당할까봐, 승진 못할까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사람부터 살렸단 말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야. 첫째 사위는 대법원 변론이 바빠서 못 온다고 돈만 보냈어. 둘째 사위는 승진 발표 때문에 바쁘다며 역시 돈만 던져줬지. 큰딸과 둘째 딸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이 서방은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왔어. 회사 가기 전에 죽 끓여주고 퇴근하고 와서 내 다리 주무르고 발 씻겨주고 갔어. 김 여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공부 많이 해서 머리 꽉 찬 놈들보다 가슴 속에 사람 귀한 줄 아는 마음 꽉 찬 이 사람이 내 진짜 사위야. 언니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김 여사가 더 큰 폭탄을 터뜨립니다. 나는 이 못생긴 서방한테 내 금쪽 같은 막내딸은 물론이고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일궈서 장만한 저 남대문 상가 건물 관리권까지 다 맡길란다.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큰딸과 둘째 딸이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첫째 사위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둘째 사위 진우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립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저희 사위들은 변호사의 대기업 임원인데 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건물까지 주신다는 겁니까?
큰딸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희는 뭐가 됩니까? 저희는 딸도 아니에요? 둘째 딸도 울먹이며 항의해요. 하지만 김 여사는 단호합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에요. 두 딸이 할 말을 잃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사위들이 사람이 어떻냐는 거야. 여사가 호통을 칩니다. 얼굴 잘생긴 놈은 얼굴값 타느라 바쁘고 공부 많이 한 놈은 머리 굴리느라 바쁘더라. 위급할 때 서로 떠밀기 바빴잖아. 그게 사람이냐? 그게 어른이냐? 준혁과 진우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이기심 덩어리들이지. 자기 재산, 자기 승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김 여사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은 어떻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 내가 아플 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왔어. 이게 사람이야, 진짜 사람. 김 여사가 봉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어요. 봉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칭찬이 낯설고 어색한 거죠. 김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실이 조용해져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김 여사를 바라봅니다. 야야, 인물 좋은 건 석 달 가고 돈 많은 건 3년 가지만 심성 고운 건 평생 가는겨. 김 여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봉식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놈이 진짜 미남 아니냐. 봉식은 당황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입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요. 장모님, 정말... 봉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제가 인물은 좀 빠져도 우리 진주 눈에 눈물 안 나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나게 뛰겠습니다. 봉식이 김 여사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장모님 건강도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진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봉식의 팔을 꼭 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 여사의 눈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져요. 큰딸과 둘째 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준혁과 진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더 숙여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 여사가 다시 입을 엽니다. 너희들도 오해하지 마라. 너희한테 줄 것도 다 있어. 큰딸아, 둘째야, 엄마가 너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만, 김 여사가 봉식과 진주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 건물만큼은 진주랑 박서방한테 맡기는 거야. 이 서방이 제일 잘 관리할 것 같아서. 큰딸이 입술을 꽉 깨뭅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것 같아요.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못한 수근기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형님들한테도 잘 배우겠습니다. 봉식이 준혁과 진우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준혁이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진우도 작게 웃으며 답례합니다. 어색하지만 화해의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김 여사가 봉식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저 서방 웃는 것 좀 봐라. 복이 넝쿨째 들어오게 생겼구먼. 봉식이 환하게 웃자 그 얼굴이 정말로 달라 보입니다. 평범한 외모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진심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요. 큰딸이 조용히 일어나 봉식에게 다가갑니다. 봉식 씨, 우리 진주 잘 부탁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말이에요.
봉식이 두 언니에게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진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봉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처남,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진우도 거듭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잘 부탁해. 봉식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집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김 여사가 모두를 둘러봅니다. 자, 이제 다들 밥이나 먹자. 아까 음식 다 식었네. 모두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봉식이 진주의 그릇에 반찬을 조심스럽게 덜어줍니다. 진주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해요. 김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이지. 진짜 사위는 이런 거야. 환하게 웃는 봉식의 얼굴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그 순간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미남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씨라는 걸요.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모두가 김 여사를 바라봅니다. 위급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아플 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사위야. 스펙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사람 됨됨이가 제일이야. 김 여사의 말이 거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봉식이 김 여사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눈빛에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어요. 진주가 봉식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겉모습은 옥동자처럼 투박했지만 그 속엔 누구보다 귀한 보석을 품고 있었던 막내 사위 봉식 씨. 화려한 스펙과 외모를 자랑하던 잘난 사위들이 자기 안위만 챙길 때 그는 망설임 없이 타인을 위해 몸을 던졌고 진심으로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안다고 느끼셨던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